세금 안 내도 5년 지나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안 내도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국세기본법의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세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국세 금액에 따라 5년 또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미납세금 그냥 사라질까요? 제가 직접 국세 체납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님들의 지혜로운 말년을 책임지는 돈복TV입니다. 오늘은 좀 가볍고 재밌는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국세가 부과되고 소멸되는 원리. 이게 진짜인가요? 5년만 지나면 정말 안 냈던 세금 체납이 이게 사라지는 건가요? 그럼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내죠?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필수인데 대부분 이걸 몰라서 국세 체납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죠.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우선 국세가 부과되고 없어지는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국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국세를 국가에서 평생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법에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란 걸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적게 신고했을 때, 즉 과소 신고했을 때 5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즉 무신고했을 때 7년의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소득세 신고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2018년에 매출 누락이 5천만 원이 발견되었다고 했을 때 과소 신고가 되겠죠. 2018년에 소득세 신고는 2019년 5월까지 해야 됩니다. 위에서 과소 신고의 경우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 5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2018년에 소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 2019년 5월부터 5년이 지난 2024년 5월이 되고요. 2025년이면 이미 지났죠. 그래서 이 매출 누락의 5천만 원이 2025년에 발견이 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국가에서 추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진짜 처음 알았어요. 정말 5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긴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국세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평생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재기할 기회가 영영 없어지겠죠. 국세 체납액은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절대 탕감되지 않습니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국세도 탕감이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국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탕감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신 세법의 국세 징수권이 소멸 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국세 금액에 따라 5억 원 이상이면 10년간, 5억 원 미만이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 체납 소멸 시효의 중단과 정지, 즉 내가 4억 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국가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5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에서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소멸 시효의 중단과 정지라고 합니다. 행사하지 않는다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세법 용어들이 나오니까 저는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단과 정지라는 개념은 처음 접하시면 되게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5년이 지나면 국세가 소멸된다고 했을 때 4년을 잘 참고 있다가 중단 사유가 생기면 그대로 리셋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4년이 다 나라가 버리는 거고요. 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5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죠. 정지는 4년의 기간을 잘 참고 있다가 정지 사유가 생기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앞에 4년의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1년이 지나면 되는 것이죠. 중단 사유와 정지 사유는 세법에 정하고 있고요. 중단 사유는 납부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가 있고요. 정지 사유는 분납 기간, 징수유예 기간, 국외 체류 기간 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어려우시죠? 중단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국세 체납액이 3억 원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아무런 처분 없이 4년 11개월의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은 이제 한 개월만 더 참으면 국세 체납액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2천만 원을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큰 후폭풍이 될 줄 몰랐겠죠. 며칠 뒤 국세청에서 갑에게 은행 계좌 압류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고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리셋이 된다고요. 4년 11개월의 기다림은 물거품이 됩니다. 갑은 압류 해제가 되고 또다시 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례를 들으니까 이게 확 와닿네요. 실제 사례라면 조금은 안타깝긴 하고요. 제가 뭐 정확하게 앞뒤의 내용은 모르겠지만요. 근데 말씀 중에 압류 해제가 되고 또 5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압류 해제는 그럼 언제 되는 건가요? 압류 해제는 재산의 종류마다 해제되는 사유가 다 다른데요. 추심이 가능한 예금의 경우 국세청에서 2천만 원을 추심해가고 나면 압류 해제를 해주게 됩니다. 빈 계좌만 남게 되니까요.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으면 개개인의 계좌는 조사해 보지 않는다라고 예전에 몇 번씩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해주셨던 갑 계좌의 잔액은 그건 어떻게 알았던 건가요?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 이외에도 국세 체납자의 계좌 잔액만을 주기적으로 조회해봅니다. 그 주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정지도 똑같은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국세 체납이 3억 원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아무런 처분이 없다가 갑이 국외로 출국하여 1년 뒤
뒤 귀국하였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정 국외 체류 기간은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되고요. 정지는 중단 리셋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국 후 갑액의 국세청에 다른 처분이 없다면 한개월 뒤 갑액 국세 체납 3억 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요. 국세가 체납되면 압류가 된다. 소멸시효 정지는 중단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렇죠. 소멸시효 중단이 정말 무서운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이 압류입니다. 오늘 제가 제일 해드리고 싶었던 국세 체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왜 평생 따라다니는 건지 위에선 4년 11개월이 지나고 소멸 시효가 중단이 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보통 압류는 국세가 체납되는 수개월 내 집행이 되고요. 이때는 국세청에서 압류가 되면 빨리 체납 소멸 시효가 가게 하기 위해서 압류 해제가 선행되어야겠죠. 압류 해제가 안 되면 소멸 시효가 시작이 되지 않으니까요. 아직 어려우실 텐데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험금과 예금의 예로 설명드릴 건데요. 이 둘은 압류가 되는 원리는 똑같지만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체납을 평생 따라다니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위에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 때 예금은 어떻게 압류 해제가 되었다고 했죠? 국세청에서 추심을 해가고 압류 해제를 해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예금은 별도의 제약 없이 국세청에서 추심을 해갈 수 있습니다. 돈을 빼내가는 것을 추심이라 하죠. 하지만 보험금은 다릅니다. 납세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즉 해지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임의대로 보험금을 추심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금과 달리 보험금은 국세청에서 압류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추심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압류 해제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압류 해제가 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시작될 수 없겠죠. 그래서 체납이 평생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요. 보험금이 압류가 되면은 압류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국세 체납액을 다 내면 좋겠지만 보험금이 압류가 되었다면 국세를 완납하지 않는 이상 보험금 해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못 받는 보험금 빨리 해제하시고 국세청에서 추심해가라고 하세요. 빠른 포기는 국세 체납을 더 빠르게 소멸하게 만듭니다. 이걸 포기 못해서 아니면 몰라서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보험금 압류로 국세 체납 평생 달고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국세가 체납되면 압류 말고 어떤 제약들이 있을까요? 국세 체납되면 압류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즉 신용카드 사용 제한이 있고 출국 금지 등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금액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 기준들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꼭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국세 체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새로운 주제이기도 했어요. 저희가 탈세를 조장하는 방송은 절대 아니고 당연히 세금은 내야겠죠. 근데 저로서는 5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도 신기했고요. 압류당하고 심하면 출국 금지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정말 생소한 이야기들이었고 무엇보다 이렇게 안 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체납을 안 하는 일이겠죠.